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한 후 내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상품을 사람들에게 원하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어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주변의 다수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하는 걸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 심리학 마케팅 교수 로퍼트 치알디니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증거를 마케팅에 접목시켜 특별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한 호텔을 실험 장소로 하고 호텔 측이 고객에게 타월 재사용을 권유하기 위해 객실에 놓아둔 안내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는 세 종류의 문구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문구는 타월을 재사용하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적었을 때는 35%만이 타월을 재사용했다고 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투숙객이 타월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회적 증거 문구를 보고 이를 준수한 고객은 무려 44%였다고 합니다. 문구의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도 준수 확률이 전자보다 9% 정도가 올랐다는 것은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으로 또 다른 사례는 영국 남부 런던에 있는 캐노피 맥주 회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술집에 포터 맥주가 이번 주에 가장 잘 팔린 맥주라고 적은 작은 편말을 붙여 놓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잘 팔렸다고 어필한 포터 맥주가 다른 맥주에 비해 2.5배 정도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서 응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법칙, 제품의 인기를 큰 소리로 말해라. 영국의 최대 커피 체인점 코스타는 코스타 커피가 인기가 좋다는 점을 강조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미식가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광고 철학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5.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법칙, 맞춤형 주장을 알아.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치알디니 교수가 말한 실험 중 세 번째 실험 문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방에 머물렀던 대부분의 투숙객이 타월을 재사용했습니다 라는 문구로 타월을 재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자 타월 재사용 준수율이 무려 49%까지 더 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구가 더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이 방에 머무르는 투숙객과 관련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본인이 하고 있는 상품을 이러한 관련성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문구를 개발한다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법칙,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앞서서 말씀드린 사회적 증거 활용 마케팅을 하고 싶어도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와 장애물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상품과 브랜드가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나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각 분야 1등 브랜드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의 창의성만 있다면 이러한 사실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로 들자면 이런 것이죠. 과자 브랜드 토녹스처럼 매주 500만 개씩 팔린다고 판매량을 언급할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의 제품의 판매량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판매량 증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를 이용하기 위해선 사실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2001년 애플이 아이팟을 출시했을 당시 경쟁사들은 모두 검은색 이어폰을 함께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 음악을 듣는지 몰랐습니다. 반면 아이팟 사용자들은 흰색 이어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독특함은 시장 선도 기업이 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애플이 그런 기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애플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 다른 화두를 던져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소비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품을 한번 판매하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기 전이나 광고를 기획할 때는 먼저 소비자에게 상품의 어떤 특징을 장점화하여 그것을 강조해 마음을 움직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귀가 아닌 가슴에 대고 말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감성적 판단과 이성적 판단을 함께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감성적인 동시에 이성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이성적 호소는 고객이 타산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수치를 금액과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반면 감성적 호소는 말 그대로 고객의 감성에 호소하는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고객님, 제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그걸 소비하고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고객님께 행복과 즐거움을 줍니다. 삶의 멋진 변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 TV에서 가을 원피스를 소개하면 소비자는 예쁘다, 저거 입고 데이트하고 싶다, 저거 입고 예쁜 사진 찍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돋보이고 싶다 등의 감성적인 반응을 먼저 보입니다. 즉, 잠재 고객은 디자인, 소재, 가격의 적절함부터 떠올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종적으로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의 힘에 지배를 받아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이죠. 즉, 소비자가 상품을 그 본질과 속성으로만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 속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능력, 행복을 주는 능력이 숨어 있음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상품이 더 이끌리게 하려면 군중 심리를 이용하세요. 곱창 골목, 닭갈비 골목, 떡볶이 골목 등 소위 맛집이 밀집된 지역에 가보면 어느 집이 진정한 원조 맛집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를 걸러내는 노하우는 딱 하나입니다. 그저 음식점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손님이 가장 많고 문 밖까지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집이 진정한 맛집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무엇을 사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 사람들은 흔히 점원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군중의 힘을 빌리고 싶어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중은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동시에 남과 동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런칭한 후 군중 심리가 작용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대세라고 하지만 그 이면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소비자가 의외로 집단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군중의 힘을 이용한 광고 카피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시로 대표적인 카피 문구는 이렇습니다. 벌써 200만 우리카드.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이미 옥션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본 카피 문구입니다. 이렇듯이 나의 상품을 잘 알리기 위해서는 상품을 고객의 니즈에 잘 맞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 역시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내 상품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싶고 많이 팔리게 하고 싶다면 위 내용을 잘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두뇌의 성공 철학을 자극해주는 생각 속의 주머니 채널을 구독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보세요.